2025년 3월 12일 삼양 NC캠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의 모에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그 다음에 향후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작성을 좀 했던 내용인데,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이슈와 함께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수혜를 좀 이따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주가 하락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330억을 투입해서 NC캠 지분 50.4%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 삼양홀딩스의 지분 일부 300억에 매각을 했는데 잔여 지분이 17.66%가 남은 거죠. 실질적으로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매각을 한 거고요. 이 매각을 했을 때 150억 정도가 남아야 되죠. 150억 정도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토탈 330억을 투입을 해서 대략 한 450억 정도를 추정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지분 매각을 할 때. 그럼 여기서 한 120억 정도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상장 당일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또 50%가량을 7.9% 매도를 했고요. 이 7.9% 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밑에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전에 5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7.66%, 나머지 32% 정도를 삼양홀딩스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남은 게 300억 정도를 매각을 했고요. 이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상장을 한 후에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각 제한 물량이 남아 있다. 그 중에 3월 4일 날 34만 2천 주 보험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고요. 5월 4일 날 50만 주 보호 물량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4일 날 물량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 후에요. 실질적으로 17,000주, 11만 7천 주, 2만 8천 주, 3만 8천 주가 매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겠죠. 개인들이 거의 공모를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넥서스 홀딩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34만 2천 주에서 2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14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크레센도가 과연 주당 얼마에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공모가 수준의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2018년에 초기 투자 원금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시간의 매매나 장르 매매를 통해서 잔여 지분 엑시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모가 수준의 주가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2018년에 초기 투자 원금 대비 최소 1.5배 이상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얘기를 한 게 16,000원에서 18,000원을 최상단 공모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있죠. 단가에서 위에서 3분의 2 매각한 거 제외를 하고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가 됐을 때 이 공모가가 얼마가 될지 그때는 추정을 못 했잖아요. 그게 16,000원이었대였고요. 16,000원대였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가에서 1.5배를 하면 1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000원이 된 거니까, 요 단가를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000원 수준일 때 1,500원일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주당 단가입니다. 1.5배를 했을 때 16,000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18,000원 단가로 했을 때 얘네들은 12,000원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이 단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벌어들인 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12,000원에 가지고 와서 얘네들이 18,000원 공모단가에 매도를 했을 때 1.5배 수준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330억을 투입을 하고요. 여기에서 1.5를 곱하면 이 단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대략 330억의 절반 수준인 거죠. 160억, 165억 정도. 그러면 대략 한 500억 정도인 거예요. 500억. 그렇죠? 500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현재 기준인 겁니다. 50.4%가 되는 거죠. 대략 한 500억이니까 대략 한 1%당 10억 정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1%당 10억. 여기에서 50.4%를 취득을 330억에 했고 1.5배 수준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이게 500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 한 3분의 1을 매각을 했을 때가 300억이면 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450억 정도 나오는 거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500억은 아니니까. 그럼 1%당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500억에서 330억을 제외를 하게 되면 170억 정도가 더 벌어들였어야 될 가격인 거죠. 만약에 얘네가 이 NC캠 지분을 그냥 1.5배 주고선 얘네한테 다 넘겼으면 그냥 되게 깔끔해지는 거예요. 넥서스 홀딩스는. 크레센도가 투자한 데가 참고로 넥서스 홀딩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00억에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7%가 170억 정도의 돈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70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소유 주식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0,000원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대략적으로 맞는 겁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공모가를 16,000원으로 잡았을 때 16,000원으로 잡았을 때 X가 곱하기 1.5면 16,000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이거는 단가겠죠. 1.5배 수준이었을 때 18,000원이었으면 위에는 1,5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아래는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330억에 대한 이슈. 실질적으로 1%당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나눠보게 되면 주당 10,000원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10,000원 쪽은 안 될 겁니다. 10,000원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2,000원, 1,500원, 10,000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해지는 거죠. 1.5배 수준이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단가의 10%, 20% 수준에서 그 위에서 일반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할인 발행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10%입니다. 일반적으로 10%. 근데 20%일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거는 비상장이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5,600원이잖아요. 15,600원에 이게 10% 다운이 되게 되면 14,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10% 다운.
할인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단 20% 할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2,48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래서 단가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이게 폭이 넓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대략 10,000원에서 14,000원 사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20%와 함께 위에서 1.5배 얘기를 했을 때 12,000원이죠. 그래서 12,000원을 가정을 하고 12,000원을 평단이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10,000원에서 여전히 14,000원 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12,000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적어도 그냥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떨어지다가 15,600원에서는 반등이 어떻게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넥서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에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가를 지금 12,000원에서 죄송합니다. 10,000원에서 14,000원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는 첫 번째 요인은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관세 전쟁 때문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그거를 다 주지는 않고요. 안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약세가 이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기술주는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락했던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테마는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지금 노광과 세정은요 반도체 전공정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머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의 가장 큰 강점은요 소량 생산부터 다량 생산, 대량 물량까지 가능한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상대가 미원이에요. 미원 상사인데 이게 물량을 조금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서 100단짜리는 누가 갖고 뭐 150단짜리는 누가 갖고 그러는데 이 200단 물량을 NC캠이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200단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크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수주를 받은 건 기본적으로 다 납품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수주를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덜 수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했던 매출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 유리기판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홀, 구멍을 뚫고요. 그 사이로 도금을 하고 레이어를 깔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판을 계속 이렇게 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깔아야 되고 이렇게 까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이게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가다가 전류가 안으로 흘러간다라든가.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수많은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 혈관, 전류가 흘러가는 혈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혈관을 만들어주는 게 포토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가 유리기판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분자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요거에 따라서 유리기판 포토레지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과 함께 소재를 개발을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정확히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작년에 IR을 하면서 뭐 공모를 하기 위해서 IR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내년 연말까지는 생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물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당연히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부채를 갚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채를 갚는다라는 건 2021년에 설비를 늘렸죠. 정안에서 탄천까지 시설 투자를 해놨어요. 그때 돈이 좀 부족해서 돈 빌린 게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만기가 도래하면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차입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시설 투자를 다 해놨기 때문에 향후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보율이 2000%가 넘죠. 뭐 현금 유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딴 데로 이렇게 가면은 그 전에 대표이사 하는 쪽이랑 좀 연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요거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요거 확인을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투자 보고서예요. 투자 보고서인데 쭉 보시게 되면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정혜식 대표이사죠.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석사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밟으신 다음에 삼성전자 그룹장으로 가셨다가 듀폰코리아 대표이사를 하셨고 Y시캠도 계셨고 뭐 반도체죠 이것도. 그리고 삼양 NC캠 대표이사를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쭉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있는데 사회이사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네가 지금 화학회사잖아요. 화학회사인데 듀폰코리아에서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제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삼성전자에도 있었고 근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국내 포토레지스트 소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지금 반도체의 경우도 직접 NC캠이 삼성에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NC캠이요. 동진세미캠에 납품을 하고 동진세미캠이 삼성에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뭐 NC캠이 삼성에도 납품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는 참고로 내피셜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리기판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NC캠이 충분히 대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삼성전자에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삼성전자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피셜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YMT가 듀폰이랑 같이 첨단 기판 시장, 이게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에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듀폰도 유리기판을 한다라는 거고 듀폰 코리아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희망이죠, 희망.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거 삼양 NC캠은 동진 세미캠의 관광앱의 핵심 구성 요소인 폴리머와 광산 발산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EUV용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동진 세미캠 외에도 글로벌 거래선과 상용화를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와 미국 인텔 등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뭔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TSMC와 인텔이 나오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사 저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TSMC, 인텔 이렇게 있고요. 인텔은 요즘에 마탱이가 좀 가 있는데 TSMC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까지 뭐 양산화까지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문제일 수가 있어요. 유동 주식 수와 비율이 적죠.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거의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공모 상장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조금 발행을 하고요. 단가를 굉장히 높여요. 그 후에 유증을 하는 경우는 정말 돈이 없는 회사고요. 무증을 하거나 액면병합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물량이 좀 적은 건 알고 있어. 요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를 하려고 하면 물량이 풍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만 10억 샀는데 이게 상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소는 될 겁니다. 그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IR 자료가 부족한데 추첨이 끝난 다음에 IR 및 NDR 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NDR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향후 전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보우예수 해제는 당연히 악재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위에서 분석한 이대주주 단가가 1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3,000원이 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추정을 했던 진짜 얘네들이 미쳐갖고 14,000원에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10% 정도만 더 약세가 이어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5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15,000원 정도면 시총이 1,500억입니다. 같다라는 거죠. 이 이상 밀릴 가능성은 좀 적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진 세미캠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죠. 근데 동진 세미캠이 PER이 15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움직이고요. BPS는 2배에서 4배 수준에 움직입니다. 그럼 유리기판을 다 제외를 하고 PER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요, 25,000원에서 32,000원 수준이라고 봐요. 이거는 PER과 함께 PBR을 적용을 해서 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2,000원에서 1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 수익 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000원이면 24,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100% 만약에 1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8,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뭐 25,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글로벌계 회사랑 비슷한 매출이 비슷한 회사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18배에서 40배, 다른 거는 막 100배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안 맞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안 맞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하나 그냥 볼게요.
경쟁사 비교 있죠. 경쟁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경쟁사가 미원 상사랑은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캠트로닉스랑은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단가 사이즈가 워낙 좀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 글로벌로 저는 본 거예요. 글로벌 경쟁사. 글로벌 경쟁사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자산이 조금 더 이쪽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많고 부채는 삼행의 시캠이 좀 많네요. 자, 근데 매출액이 986억이고 89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4억인데 얘네 19억밖에 안 돼요. 얘는 영업이익이 엄청 좋네요. 엄청 좋네요. 매출액은 거진데. 그래서 그냥 비교를 얘네랑 해본 거예요. 얘네랑. 하바텍. 근데 얘네가 한 18%에서 40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18%에서 40배 사이.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 봤을 때의 기준이 한 4만 원대까지. 왜냐면 얘네 PER이 1,000원대 수준이니까 40배 하면 4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글로벌 이슈까지 진짜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대주주가 매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적어도 3만 원 정도까지는 유리기판 모멘텀이 없어도 저는 뭐 들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제가 뇌피셜도 있고요. 그냥 수치상으로 뭐 구한 것도 있는데 뭐 추후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뭐 회사에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분석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시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삼행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3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기사나 이런 내용 조금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